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동주라고 하고요. 이 해당 영상은 한눈토익 토요 기초 종합반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무수히 많은 강좌들과 선생님들 계시죠? 근데 뭘 들어야 되지? 어떤 선생님께 배워야 하지? 우린 선택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당 영상이 백승 선생님과 함께하는 하면은 정말 점수가 많이 재밌게 오를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해당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눈토익 토요 기초 종합반은요, 첫 번째 어휘 테스트로 시작합니다. 그 후에 리뷰를 하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셔도 돼요. 세 번째,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뭘 배워야겠죠? 우리 한눈토익 PPT 유인물 LCRC를 통해서 그날의 학습 내용을 함께 학습하고 꼭 그 해당 개념에 필요한 핵심 문장들을 먼저 또 이해해 본 다음에 이 해당 개념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네를 갖다가 함께 연습해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숙달해 가봐요. 적용 연습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 토익 천일문 학습을 하고요. 문장 해석 연습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학습. 오늘 여러분 꼭 이것만큼 꼭 챙겨 가셔야 해요 하는 걸 정리하면서 수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토요반 강의 진도표입니다. 약 4주에 걸쳐서 수업이 총 4번 있어요. 4번 빠지면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첫 주에는 약점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라 나의 실력을 그냥 봐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랐구나, 바보였어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알고 혹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아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출발하게 되겠죠. 진도는 품사와 요소, 이 둘에 대한 구분과 구절, 그 다음에 동사 부분, 수, 시제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Part 1, LC, 사진, 굉장히 재밌는 파트. 2주차 때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다음에 Part 2, 그렇죠. 그 다음 파트 6. 여러분 이 문제죠. 다운표 문제. 이 해당 문장, 이 해당 빈칸에 이 어떤 문장이 들어가는 게 좋겠는가? 요거 학생분들 좀 어려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쉽게 정답을 근거를 기반하여 답을 골라낼 수 있겠는가? 3주차에는 품사 쭉 배워갑니다. 명사, 대명사, 형사, 부사, 전치사. 그 다음에 파트 3 and 4 어떻게 문제 풀면 선생님 지금 잘 듣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오케이? 파트 4주차에는 접속사 파트, 그다음 파트 7. 그 후에 여러분들 한 달간 우리가 얼만큼 공부하고 늘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이 200문제 테스트까지 보게 됩니다. 전체적인 4주에 대한 진도표였고요. 여러분 우리가 외워야 될 빅데이터 어휘가 있어요.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데 데이 1부터 30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한 주에 제가 데이 1부터 10까지 외워라고 숙제로 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오셔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암기, 한글 뜻 적는 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어책 두꺼운데 그냥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이런 빅데이터는 과학이에요. 과학. 누가 막 이렇게 약 파는 게 아니라 이거 나왔네 이거 나오지 않겠나 고 분석을 토대로 한 엄청난 표본을 가지고 분석해내놓은 이 사이언스 믿으셔도 됩니다.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것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외워야 합니다. 외워주셔야 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합니다. 우리 그 전주에 배웠던 것들 가볍게 빠르게 핵심 내용들 리뷰.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풀었던 문제에 대한 이거 궁금증, 해설지를 봐도 내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물어보셔도 돼요. 제가 속 시원하게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진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눈토익 RC 영문법인데요. 그 두꺼운 이론서를 선생님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다 하기 저 혼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핵심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요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 정말 이 한 슬라이드. 여러분 이거 못 하겠어요? 못 해 이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예로 지금 동그라미 돌아간 거 보이나요? 이 태 부분입니다. 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한국에는 조금 수동태, 이 피동을 잘 쓰지 않는 언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긴 해요. 문법 중에서도. 근데 뭐요? 그걸 갖다가 일단 큰 그림, 우리 빅 픽처를 그려낼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엽적으로 막 이거 하나 조금 알고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뭐 들어봤는데 극적극적이 아니란 거지. 봐볼까요? 4개 항목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은 태에 대한 큰 그림을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Number 1, I ate pizza. 전 피자를 좋아합니다. 난 피자를 먹었어. 능동태야. 주어가
하잖아요. 그 동작을 하면은 그 능동태예요. 반면에 그 먹었던 대상, 그 목적어였던 녀석을 주인공 자리로 데려와서 이 피자라고 한다는 게 뭘 먹은 게 아니라 피자가 이런 뭐가 거기 입이 달려 있습니까? 아니죠. 피자 먹은 게 아니라 먹혔어. 이렇게 당했대 그 동작을 이라고 진술하는 게 수동태. 수동태 여러분 특징은 그 문장 속에서 뭐가 보여요? was eaten 이라고 하는 동사의 모양 속에 BPP가 보입니다. 즉 BPP가 있어요. 수동태. BPP가 없어요. 다능동태. 두 번째. 그럼 자동사 수동태 될까요? 고민. 자동사는 수동태가 될까? 안 되겠죠. 왜 안 될까? 방금 말했던 그대로예요. 동사의 대상이었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주어 자리로 데려와야 하는데 데려올 목적어가 없어요.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자동사 중에 특정 전치사하고 하나로 묶어서 타동사처럼 간주가 되는 녀석들이 있대. 그럼 그런 녀석들은 수동태 될 수 있대. deal with와 같은 거죠. 아, 그렇구나. 세 번째, 사형식과 오형식은 수동태 문장들을 좀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은 사형식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 오고 BPP가 됐다 할지라도 뒤에 뭐야? BPP 뒤에 명사 하나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형태가 다양하죠. 그러다 보니까 BPP 뒤에도 다양한 목적격 보호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우리 해석도 해봐야 되고 조금 조심해야겠구나. 조심해야지. 제가 만약 여러분이라고 한다면은 방금 나왔던 사형식, 오형식 동사를 그러려면 외워놔야겠구나. 좋아, 외워버리겠어.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몇 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좀 외우면은 정말 편해지는데 외우라고 한 것들 여러분 외우면 됩니다. 네 번째. Be interested. 여러분 BPP 뒤에 뭐가 오죠? Pizza was eaten by me에서도 보지만 by겠죠. Be interested 뒤에도 당연히 by겠죠 하는데 대부분이 by로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다른 전치사를 취하는 수거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외우면 되죠. 외우면 돼. 난 너에게 관심 있어. I am interested in you 라고 쓰는 거예요. 끝. 이게 여러분 태에 대한 전반적인 가장 큰 그림대같이. 물론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저하고 함께 한눈토익 RC, PPT 유인물을 통해서 이 핵심 사항들을 빈칸에다가 채워가면서 학습합니다. Alright? 너무 쉬워. 한 슬라이드에 다 넣는 거예요. 정리가 복잡하면 이건 싫어져. 극혐! 정리는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을 먼저. 핵심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학습을 한 후에 바로 우리가 냅다 문제를 풀러갈까요? 그럼 좋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하고 학습을 해보고 교수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은 이 해당하는 개념 학습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 그 전 단계, 이 단계를 거치고 가니까 훨씬 문제 푸는 게 편하고 이해도 잘 되고 근거에 입각해서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핵심 문장들. 오늘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수동태 관련한 핵심 문장들 제가 5개에서 6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보여요. 그럼 이 문장들만 내가 완벽히 해석할 수 있다? 주어 동사 찾고 수식 구조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은 뭐야? 이해가 된다는 거야. 이 6문장만 제대로 분석해내면은 수동태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다 게임이 끝난다는 거지. 와우. 넘버 1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DDJ Charity Foundation is funded largely by wealthy, generous individuals 라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한 건 무슨 태입니까? BPP가 들어가니까 수동태네요. 오, 그렇군요.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DDJ 자선단체에서는요 주로 부유하고 마음이 넉넉한 개인들에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금들이 출자됩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BPP 뒤에는 뭐예요? 이게 없죠. 명사 목적어가 없고 by란 전치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거군요. 그 여타 6문장, 우리가 이건 수업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고 넘어가 볼게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그 문장, 해석해 보았던 바로 그 문장 속에서 이게 어떻게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군요. 선생님, 방금 이거 is 다음에 뭐였죠? 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방금 보고 왔어요. 뭐였어요? 답은 뭡니까? 3, 2, 1. Be funded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Be funded. 오케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그 외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 그런 거군요. 2번은 여러분 빈칸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아닌 C번 탈락입니다. 그럼 A, B, D 등 중에서 D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수에서 일단 안 돼. 수에서는 괜찮네요. 수에서는 괜찮아. 이슈스니까. 근데 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안 된대요. BPP. 이런 문장 속에 동사의 모양 속에서 BPP가 들어가 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수동태라고 했죠. 힙합, you know. 다시.
BPP가 들어가 있으면 수동태인데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돼? 발생되었다. 몇몇 중요한 문제들, 이슈들이 발생됐다 안 돼요? 안 돼. 이유는 arise가 자동사에서. 여러분 아까 뭐 있어요? 핵심 사항 두 번째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 땡. B번도 안 돼요. has 수에서 탈락이야. 그래서 답은 A로 갑니다. 이런 거예요. So easy.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우리가 방금 학습했던 그런 개념들 그리고 핵심 문장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적용해 보는 거죠. 이겁니다. Like this요. 넘어가 볼게요. 그렇게 끝내지 않고 우리 교재 수록되어 있는 연습 문제들 40문제를 풀어봅니다. Alright. 이거 함께 풀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한 답의 근거를 알아. 이 출제자의 어떤 이 출제 의도 어깨 너머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전에 막 대충 뭐지? 이건가? 막 대충 감으로 막 때려 맞췄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답의 근거를 가지고 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되게 재밌어. 탄탄한 실력을 갖게 돼. 따봉. 한원토익 네이버 카페에 요약 게시글들 올라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계속 추후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예습 복습 어렵다 하는 것들 여기서 뭐요?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어요. 이런 굉장한 시스템을 갖춰두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신나고 있는 이 아이 보이나요?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막 알려드릴 수 있을 제 마음. 그 다음 한원토익 LC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원토익 LC도 굉장히 LC 책 두껍죠. 어떡해 이거 어떻게 언제 다 봐. 하지만 이 한 슬라이드에 다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Part 1, 2, 3, 4. Part 1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패스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Part 1에서도 마찬가지. 중요한 내용들 갖다가 이 빈칸들에다가 슝슝슝슝슝슝 채워내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여러분 보잖아요. 이 해당하는 핵심 Part 1, 2, 3, 4, 5, 6, 7 이것만 쭉 읽어보면은 전체 큰 그림을 내가 알 수 있게 돼요. 복습이 샥 됩니다. 정말. 제가 토익 공부했을 때 이렇게 만약 수업했던 이 선생님 혹은 강좌 있었으면 정말 빠르게 토익 만점 그냥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선보일 수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받아쓰기도 해보고요. 영국 발음, 미국 발음 연습해보고 연음 현상 어떻게 발생한다 이런 것들 쭉. 여러분 LC도 결국에는 이 소리를 외우긴 외워야 해요. 근데 선생님 LC를 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LC 잘하기에 비결은 사실 RC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RC의 빠른 독해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독해가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읽어나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LC는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믿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RC 독해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를 외워야겠죠. 모르는 단어가 막 많아. 그럼 턱 막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 학습이 외국어 공부의 가장 기본이에요. 빅데이터 어휘 아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어떤 단위까지 그 의미 덩어리를 탕탕탕 묶어가지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문법을 좀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 두 개. 정리되잖아요. 독해 빨라진다, 독해 정확해진다, 어떻게 된다? 듣기까지 들리게 된다. 사이언스, 과학이. 토익 천일문은 파트 5 기출 엄선 문장들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해석해내는 건 참 중요해요. 이 한 문장들을 소중히 여겼을 때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한 파트 7을 잘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 우리 한 문장을 해석하는 거에서 끝이지 않고 이 문장은 파트 5 문제였어요. 그걸 갖다 제가 정답을 넣어서 이 문장들을 분석해보고 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다른 여타의 출제 포인트들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그럼 듣고만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구나. 이 문장 구조가 이렇구나. 이게 컬러케이션 이렇게 짝꿍 표현이 이렇게 나오구나. 듣고만 있어도 막 여타의 문법들이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학습한 후에 여러분 원래 문제는 이 문제였습니다. 부사의 품사 자리 문제였죠. 그래서 왜 이 자리 이렇게 와야 됩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서요가 아니라 이 charged라고 한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 여기서는 동사 아님? 과거 분사인데 과거 분사는 여러분 보다 상위 폴더는 준동사란 거고 준동사는 동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녀석이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부사의 수식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charged 동사 원형 ed를 붙여놓은 이 녀석 이 과거 분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뭐다? 부사라는 거죠.
이런 철저한 근거를 토대로 답을 골라내는 것.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보니까 이렇게도 출제되기가 참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본건 뭐였어요? 여러분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다 뭐예요? charged이죠. 한 문제를 가지고 다른 여타의 출제 포인트까지 챙겨가는 일타 쌍피? 뽀피?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야. 여러분 여기면 have라고 하는 건 난 뭐 가지고 있어 라는 먹다 마시다 그 뜻이 아니라 하게 하다 라는 사역동사의 뜻을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어인 bill payment까지가 오고 목적어 보호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는 원형 아니면 PP. 근데 뭐 한다? charge랑 원형을 고르는 그런 문제. 여러분 고를 수 있겠습니까? 고를 수 있어요. 수업 열심히 듣고 하면 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요약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 어휘. 빅데이터 어휘를 1회독 한다. 물론 3회독을 우리가 총 목표하여야 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만 외우면 까먹게 되더라고요. 3번 외우잖아요. 거의 다 기억나. 두 번째, 핵심 문장으로 문법, 해석 정리합니다. 유형 연습으로 출제 포인트들,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파악한 후에 한눈 토익 맵, 아까 봤지만 우리가 지도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어디든 갈 수가 있어. 그럼 큰 무기를 지닌 거예요. 지엽적이지 않아요. 숲에 가가지고 막 나무만 보는 거. 그게 아니죠,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나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먼저 큰 숲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LC, 영국, 미국 발음 차이들 꼭 학습하셔야 돼요. 저하고 함께 할게요. 수업 시간에. Class. I want to take this class. 미국에는 이러고요. I want to take the class. I want to take the class. 우리가 오지고 한다는 그 클래스. 어떤 애는 class. 이런 차이가 있구나. 알고 듣습니다. 연음 연습 같이 할게요. 외워야 할 것만 외웁니다. 이런 복잡하죠. 저도 토익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뭐 외워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외우고 저거 외우고. 좀 외우다 싶으면 까먹고 그러다 보면 또 하기 싫고 중도 포기 나중 다중 내가 뭘 외웠었더라? 이거 외웠었나?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외우라는 것만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만점 맞을 거 아니죠? 딱 외워야 할 것만 외웁니다. 시험에 나올 것만 외울게요. 예스 복습이 가능한 네이버 한눈 토익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발음 카페 아닌 카페라고 발음한대요. 참 좋은 시스템. 우리가 만에 안에 피치 못할 사정 아파 뭐 어떤 특정 어떤 상황 인터뷰 있어요. 빠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떡하죠? 막 친구들 못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No, never mind. 한눈 토익 카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았죠? 실전 시간 관리 프리 꿀팁 알려드립니다.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저는 시험장에 가면은 제 시험지 파트 2 페이지가 아주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파트 2를 파트 2 시험지에 풀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그럼 어디 풀어요? 파트 5 페이지에 풉니다. 예를 들어 제가 127번을 풀고 있어요. 근데 number 8 들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올려가지고 파트 2 페이지를 8번에다 막 A, B, C 그런 거 하지 않고 127번 아까 풀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127번 밑에다가 8번 하고 점 땡땡땡만 3개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A, B, C예요. 근데 운 좋게 운이 좋을까요? 8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답이 A번이었어요. 그럼 어서 마킹하고 B, C는 듣지 않고 117번을 그냥 그대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파트 2 시험지에 꼭 필요하나요? 파트 1은 사진을 봐야 돼. 파트 2 필요해요? 필요 없어. 정확한 간결한 이런 것들 연습시키는 거예요. 실전. 여러분 재밌죠? 이러한 이 핵심 꿀팁 다 전수합니다. 수업대회 여러분 꼭 참여해야겠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출 문제만 맞추자. 다 맞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틀려도 됩니다. 막 200문제 다 풀어야 될, 물론 우리가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하나 너무 거기에 대한 압박 받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 틀릴 거예요. 쉬운 문제, 평이한 문제 실수하지 않고 맞출 겁니다. 그것만 맞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한 점수 700, 750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요. 믿으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뭐 한다고? 어려운 문제 틀릴 거라고. 찍어서 맞춘다고? 그냥 틀릴 거야. 쉬운 문제들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맞출 거야. 명심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이 글씨체 보이나요? 다 궁서체예요. 궁서체. 빨간 색깔. P.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내가 해내겠다. 수업 빠지지 않겠다. 단어 성실히 외우겠다. 그 마음만 가지고 수업에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업 때 뵙기를 제가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